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가연, 김경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부터 먼저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장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로 급등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0일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5% 떨어진 39,593.66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4.31% 하락한 16,387.31에, S&P 500 지수는 3.46% 내린 5,268.05의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4월 9일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는 폭등했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2.16% 급등해 역대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러나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이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며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술주와 에너지 관련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테슬라는 7.27%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는 5.91%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4.24%, 메타는 6.74%, 아마존 또한 5.17% 떨어지는 등 대형 기술주 낙폭이 컸습니다. 침체 우려의 국제 유가가 반락하면서 엑손모빌과 쉐브론 등 대형 에너지주도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월마트와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그리고 코카콜라 등 필수 소비재 관련주와 경기 방어주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가 나오게 된 글로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신규 관세율이 앞서 발표한 125%가 아닌 총 145%라고 확인됐는데요.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 20%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월 미국 CPI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3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고 직전월인 2월 상승률인 2.8%보다 상승세가 줄었으며 추정치 2.5%를 밑돌았습니다. 3월 상승률은 2021년 2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월 기준으로는 변동률이 0.1% 떨어지며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의지를 내비치며 경쟁력을 갖춘 동맹국의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세계 1위 조선업 국가인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회의에서 조선업 재건 의사를 밝히며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선업 경쟁력을 지닌 동맹국들로부터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의회의 구매 자금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 글로벌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방향을 중국 집중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당장 25%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피해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 것은 호재지만 기본 관세 10%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격화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주요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깜짝 랠리에 힘입어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위를 되찾았습니다. 애플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최악의 나흘을 보냈는데요. 애플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경영이 위험받자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 이후 인도에서 미국으로 아이폰을 실은 항공 편수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인도 관계자 2명은 애플이 인도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플이 인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확실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르면 다음 달 추가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구조 조정이 관리 범위나 제품 관리자 비율 등 조직 효율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단순한 저성과자 정리에 그치지 않고 일부 팀이나 중간 관리자 축소와 개발자 대 비개발자 비율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에도 저성과자로 관주된 2,000명의 직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몇몇 조직은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논의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정확한 감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새 AI 모델인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을 10배 이상 끌어올린 AI 칩 등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9일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5 행사에서 추론에 특화된 7세대 TPU 아이오 노드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TPU 모델 대비 성능이 10배 이상 개선됐는데요. TPU는 AI 딥러닝에 최적화된 칩으로 챗봇, 코드 및 미디어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AI 처리 요구량에 맞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지금까지 개발된 TPU 중 가장 강력한 칩이라며 제미나이 2.5 같은 AI 모델의 급증하는 연산 수요를 완벽히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 노드는 연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9일 미국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에 참석한 이후 이뤄졌는데요. 젠슨 왕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엔비디아 칩 역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규제 시행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규제 리스트에선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핵심 칩 중 하나로 알려진 이후 엔비디아가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요. 관세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파의 3대 지수가 또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서요. 그 전날 폭등했었던 그런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체크하셔서 투자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경진 아나운서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대한민국의 제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이죠.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은 글로벌 식음료 기업 펩시코입니다. 펩시코는 우리가 흔히 아는 펩시콜라, 세븐업 외에도 게토레이, 도리토스, 트로피카나, 퀘이커 오츠 등 다양한 음료와 스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 식음료 기업인데요. 1965년 펩시콜라와 프리토레이의 합병으로 시작된 펩시코는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루에 무려 10억 회 이상 소비자들이 펩시코 제품을 즐긴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최근 연간 매출은 9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에 달하고요.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브랜드만 23개에 이를 정도로 이 굉장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음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제로와 헬시 플레저인데요. 펩시코도 이 흐름에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부담은 줄이고 맛은 살린 제로 칼로리 음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제로탄산 음료 시장은 2020년 924억 원에서 2022년에는 3,600억 원 이상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니 이제는 제로가 하나의 기본 선택지가 된 셈입니다. 펩시코는 국내에서도 파인애플 향, 망고 향, 모히또 향 등 다양한 펩시 제로 슈가 라인업을 선보이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펩시코는 글로벌 식음료 업계 2위 기업으로 음료뿐만 아니라 스낵, 건강식품까지 고르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실제로 펩시코는 53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이 배당 정책을 유지해온 덕분에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선 아주 신뢰도가 높은 종목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3.5% 수준이며 시가총액은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 규모로 글로벌 소비재 기업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더불어 지난 3월에는 펩시코가 프리바이오틱 소다 브랜드인 파피를 약 19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피는 과일 주스, 사과 식초, 프리바이오틱스를 결합한 저칼로리 소다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이번 인수를 통해 펩시코는 기능성 음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식음료에서 시장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펩시코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펩시콜라로 잘 알려진 브랜드지만 실제로는 음료뿐만 아니라 스낵, 기능성 건강 음료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앞으로도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 혁신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펩시코의 행보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펩시코였습니다. 네,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필수 소비재 업종 내에서도 배당을 굉장히 잘 주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나는 배당 쪽에 관심이 많아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종목에 보유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다라는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신문 알아볼 차례인데요. 경제면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겠죠. 자, 가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5개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항공주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발 제품에 적용하던 소액 화물의 무관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증권가에선 항공주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한 달간 대한항공을 504억 원어치 팔아치워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기간 진에어와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등도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항공업종은 항공기 임대 이자 비용 등으로 외화 부채 규모가 큰 업종으로 꼽힙니다. 증권가에선 비우호적 업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잇따라 내던지면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매각을 본격화할 경우 미국 주택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는 최근에도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모기지 금리는 미 국채 10년물과 연동돼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아치우며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주택시장은 높은 집값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CNBC는 올해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저축과 직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금의 평가액까지 급락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된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가 기록적인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미 선물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한편 전날 상승폭이 컸던 영향으로 하락을 오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선물시장은 소폭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정규장이 급등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지수 선물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날은 미 증시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 증시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125%의 고유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 매우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낙관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월가 내부에선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세 달의 유예 기간 중 2달은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소모해야 하는 등 협상 여건이 열악한 것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한 번에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동시에 합의하는 패키지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만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그리고 LNG 사업 투자에서는 민간 기업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세율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도입하려던 하이퍼캐스팅 생산시설 구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미국의 고유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시설 투자를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울산 공장 하이퍼캐스팅 공장의 양산 시점을 내년에서 2028년으로 2년가량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지난 연말부터 울산 공장 노조와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 도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퍼캐스팅 도입 일정을 미루려는 것은 전기차 수요 둔화뿐 아니라 미국의 25% 관세 부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미국 자동차 관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내 차량 가격 인상 대신 부가적 비용부터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신차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 수리 서비스를 올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까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 서비스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식이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호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이 수입산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주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그 하단에 있는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요. 이 다음 달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주 앞으로 다시 해뜰 날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양대 시장 마감이 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폭락장 이후였기 때문에 정말로 불기둥을 세우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일일천하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약세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432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워낙 낙폭이 컸었는데 장 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이 낙폭을 점차 줄여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시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6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우위를 보이긴 했었는데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사들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긴 했었는데요. 이 오전 중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탄력적인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02%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69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전 11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 물량 굉장히 컸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물량 사들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2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인 하루였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나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완성차 업종들의 낙폭이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해드렸지만은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자동차주 전망이 안 좋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급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고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4거래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굉장히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이슈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전략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과 섹터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연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인공지능 개발, 신약 개발 기업 신테카 바이오가 FDA의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실험법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약 개발의 동물 실험 대신 AI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건데요. FDA는 이날 신약 개발을 위해 필요한 동물 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기술로 AI를 활용한 접근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합성 의약품을 비롯해 항체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신테카 바이오는 19.57% 오르며 7,700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승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FDA와 연결해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는 22%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윗골이 조금 달리면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은 업데이트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장에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정말 큰 강세를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각 대선 주자의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다라는 소식 속에 일제 관련주들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와 영화, 웹툰, 게임 등 이른바 K 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늘 엄청난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다음 주 중에 여러 가지 콘텐츠와 관련된 공약을 자세히 밝히겠다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가 이 K컬처와 콘텐츠에 대한 육성 의지 그동안 여러 번 밝혀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한 건데요. 일단 민주당이 검토 중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시자면요. 이 해외 시장 성공률이 높은 드라마나 영화, 웹툰, 게임 같은 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요. 이 제작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행법을 살펴보자면요. 이 영상 콘텐츠에 한해서 제작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하긴 하는데요. 5%에서 15%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 비율과 지연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넷플릭스가 위치하고 있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영상 제작 비용 최대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러한 정책을 참고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 지원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디에 수급이 쏠려야 할지 몰랐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오늘 Y랩 같은 경우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미스터블루도 상한가, 핑거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스튜디오 미르까지 일제히 상한가 기록했고요. 링크드 같은 게임 관련주도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요. 각 대선 주자와 관련된 종목들 정말 널뛰기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정책적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이야기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이제 HJ 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기간,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11일 조선주가 대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날 오전 9시 2분 HJ중공업은 전거래일 대비 5.38% 오르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주재한 나라에서 조선업 재건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조선 경쟁력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HJ중공업 오늘 18.67% 오르며 종가 8,200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가 부각이 되니까요. 조선이라든지 방산, 화장품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선이 또 한 번 뛰어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연일 이 조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게다가 중국까지 견제하는 모습 보이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요, 또다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테마, 바로 AI 관련주입니다. 또 언론에서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요, 이 광주에 AI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광주에 AI 관련해서 컴퓨팅 센터를 유치할 거고요. 또 시범 도시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광주시 등에 따르면은요, 이 후보에게 강기정 광주시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AI 컴퓨팅 센터는 큰 평수의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약 9,000평의 부지와 또 충분한 전력, 그리고 국가 AI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필요한데 그 도시가 바로 우리 광주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요.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넣기 위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의 AI 시범도시 패키지 공약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이 무려 10조 원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30년까지 광주에 AI 컴퓨팅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산업진흥원도 세울 계획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팹리스 공동
교통활용센터까지 구축할 것으로 전해져서요. 관련된 기업들이 호재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이스테이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PI 같은 경우에도 11%대, 코난테크놀로지 6%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오늘 장에서 부각을 받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전력 설비주도 오늘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DN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DN 오토모티브가 미국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 매입 추진 소식에 11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전 9시 31분 기준으로 DN 오토모티브는 전장 대비 5.29% 오르며 29,9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 블루오카 캐피털이 보고서를 통해 DN 오토모티브 지분 매입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루오카 캐피털은 DN 오토모티브의 자회사 DN 솔루션즈가 시가총액이 5조에서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를 근거로 분사 시 비대칭적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N 오토모티브는 고가 5.12% 오른 22,600선까지 오르긴 했지만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서 종가는 결국 5.12% 빠진 24,000원 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도 약세를 맞았고요. 이 부품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개별 호재가 있어서 이슈로 인해서 그나마 살아남고 선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또 어떤 인물 알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제 경진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혹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선뜻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언론에도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은둔의 억만장자, 바로 아만시오 오르테가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가 이끌어낸 영향력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세계 패션 업계를 뒤흔든 거인, 아만시오 오르테가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르테가는 1936년 스페인의 북부의 작은 마을 레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원, 어머니는 가정부였고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르테가는 13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수로 시작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패션 유통의 기본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옷이 만들어지고 팔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체득하며 고객을 대하는 태도부터 디자인 감각까지 몸으로 익힌 것인데요. 오르테가는 훗날 이 경험이 자신에게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63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컬팅 가운을 제작하는 소규모 의류회사를 차린 그는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1975년 고향 라코르냐에 자라 1호점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라가 바로 자라 1호점이라고 합니다. 오르테가는 자라의 기존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적용합니다. 빠르게 많이 만들지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빠르게 소량으로 만들자. 라는 이 전략은 지금의 패스트 패션을 상징하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그는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실시간으로 조정했고 디자인부터 매장 진열까지 평균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업계 평균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 자라의 속도는 정말 혁신 그 자체였죠. 1985년 인디텍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마시모 두띠, 버시카, 푸렌베어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며 자라는 물론 인디텍스 전체를 세계 최대 의류 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인디텍스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약 7,0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르테가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순자산은 약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조 원대에 달하는데요. 스페인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론 인터뷰는 단 3번, 공식 석상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얼굴 없는 억만장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전까진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회사 구내 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현장을 중시했던 그의 철학은 겸손하게 일하라. 브랜드가 유명해져도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르테가는 패스트 패션의 창시자로서 전 세계 의류 유통 구조를 바꾼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르테가가 만들어낸 초고속 공급망과 소비자 중심 전략은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또 MBA 교과서에서도 자레의 사례는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되었죠. 더불어 그는 사회적 기여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7년 스페인 전역 공립병원에 암치료 장비 440대를 기부하기 위해 약 3억 유로, 하나로 약 4천억 원을 쾌척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가난한 점원에서 세계 최대 패션 그룹의 창립자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의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고객을 읽고 현장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 철학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극적으로 세계를 바꾼 사람, 누구보다 절제된 리더십으로 패션 역사를 다시 쓴 사람, 바로 아만시오 오르테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 이 자라라는 브랜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라의 모기업이 바로 스페인 패션 그룹 인디텍스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주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하고요. 또 빠르게 유행을 반영하는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온라인 판매도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요. 전체 매출의 25% 정도가 온라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정하는 브랜드이니까요. 이 기업과 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알아가면서 새로운 정보 확인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나요? 네, 증권사의 투자 리포트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머노이드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스 2025에서 젠슨화 CEO가 피지컬 AI로 물리법칙을 시뮬레이션하기 쉬워졌으므로 로봇 혁신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지컬 AI의 발전으로 로봇의 공간지각 능력이 개선되고 AI도 물리세계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면서 다층 지능을 획득한 멀티모달 AI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와 로봇의 발전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결합 형태인 휴머노이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봇 혁신이 개화하는 중국에는 이미 사람과 조명 없이 돌아가는 다크팩토리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레버리지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 중입니다. 그런데 로봇의 공장 투입으로 인건비 감축을 시도한다면 평균 임금이 높은 시장일수록 로봇의 대체 효율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 내 휴머노이드가 침투 가능한 노동시장 규모는 3조 달러 규모로 탈세계화와 미국 리쇼어링 수혜의 전략자산으로 휴머노이드 ETF를 제시합니다. 특수 목적 로봇은 그 용도를 다하면 더 작동시킬 이유가 없어 짧은 가동 시간으로 ROI가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되는 로봇이 로봇팔만 있거나 서빙 로봇이 전부인 까닭이 이 때문인데요. 반면에 범용성을 갖춘 휴머노이드는 24시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현장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BMW 제조 공장에, 앱트로닉은 벤츠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AI가 부상한 이유가 14억 인구에 비례해 데이터가 많고 이 일을 AI 학습에 사용할 때 규제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거 휴머노이드 성능이 부족했던 이유는 사람의 몸 동작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탓이었는데요. 이제는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생성한 데이터로 로봇이 정교한 동작을 학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배치 달성에는 기술적 장벽 외에도 법과 제도 등 규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 효율화 부서는 2, 3월에만 미국 공무원 28만 명을 해고했는데요. 사업가로서 일론 머스크는 규제와 싸워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기도 했지만 그만큼 큰 파괴적 기술 혁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제일 먼저 했던 조치 중 하나가 남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수혈했던 이민자를 추방하고 정부 비효율성을 줄이겠다며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입니다. 피지컬 AI 개화로 생산 투입 요소로서 인적 노동은 휴머노이드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맞불 관세가 가시화되는 현재 상황은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로봇, 양자 컴퓨터 등 패권 기술 최선단에서 중국의 위협이 확대 중입니다. 두 번째, 이에 따라 대서양에 전개됐던 전략 자산을 축소해서 아태 지역에 집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전략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여전한 내수 문제를 겪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우회 수출로를 포함한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조업 역량 자체가 군사 전략적 이점이므로 진지하게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세계화 시대에는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겠지만 탈세계화 시대에는 임금이 가장 높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됩니다. 탈세계화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이 될수록 휴머노이드 노동 대체 효율은 높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계화 그리고 미국 리쇼어링 수혜의 전략 자산으로 휴머노이드 ETF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요. 우리도 이제 K-휴머노이드 만들어보자라고 한 건데요. 자, 이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인간형 로봇 시장을 선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도 여기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자금을 대기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 두산 로보틱스, HD 현대 로보틱스 등 이 대기업들이 포함을 해서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2035년까지 5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시장 본격적으로 한국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처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어제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 투자자분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던 투자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요일 나름대로 잘 선방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 증시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밤에 또 미국 증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갈지 파악을 한 뒤에 월요일장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이 관세 정책의 이 변동성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높낮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뉴스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이틀 전에는 나스닥이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줬었고 또 오늘날에는 이 조정을 받으면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인물 한 명이 이 주가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일 볼 때마다 놀라우면서도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고뇌가 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금선물은 역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도 주가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안정적인 그나마 금선물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금 가격 미리 좀 살 걸 그랬어요. 제가 12월에 저희 방송에서도 나 금 사고 싶다 막 이런 말 했었는데요. 어느새 또 올랐더라고요. 제가 안 사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연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앞에 이제 아나운서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입장을 취할까 하는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LNG 그리고 나머지 조선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호 관세를 조금 낮춰보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 간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환율까지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0원이 넘어가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떨어지니까요. 손절했어야 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이 주말도 평안히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는 저희가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